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요, 이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한 법에 정해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봤다. 오늘은 인사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통원 치료를 받게 될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당하셨나요? 이 경우 피해 보상은요, 가해자로부터 직접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요,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손해는 치료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치료비라고 하는 것은요, 보험회사가 직접 병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 치료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병원비를 제외한 다른 내용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합의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 제대로 받아야 하겠지요. 병원비를 제외한 합의금의 모두를 소극적인 손해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손해는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고려되는 항목입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는 망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가질 수가 있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벌지 못한 수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보상금이라고는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합의금에는요, 위자료가 있습니다. 위자료는요, 교통사고로 인한 정상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비와 그 다음에 수익 손해와 위자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한 다음에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를 하고 난 나머지를 최종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합의금인 것입니다. 합의금은 한마디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고의 형태라든가 피해자의 상해 상태라고 하는 병원 진단과 과실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요, 큰 사고를 제해놓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인대나 관절에 부상을 주는 염좌나 근육이 찢어지는 좌상, 아니면 목 근육의 인대 손상인 경추 염좌, 또는 뇌진탕, 요추 통증, 타박상, 또 불안 증세 등이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중상으로 인해서 통원 치료만 받아도 완쾌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중상 정도인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가벼운 피해, 아마 2주 정도나 3주 정도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요, 이때는 고민하게 됩니다. 통증은 있지만 생활을 놔두고 입원하기도 그렇고, 통원 치료를 받자니 합의금을 적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되시죠? 합의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주는 피해 보상금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회사 직원이 입원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더 준다고 하던가요? 믿지 마십시오. 사고로 인해서 몸이 아픈데 얼마의 합의금을 더 준다고 치료를 포기하실 건가요? 다리에 통증이 있다 합시다. 길을 걷다가 삐걱하면서 다친 경우하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교통사고는 특히 후유증에 대한 그 자체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합의금보다도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합의는 서둘지 마십시오. 오늘 합의하는 것이 내일 합의하는 것보다 합의금이 많다고 하는 보험회사 직원 얘기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험회사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로 인해 손해본 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근거로 제시하시고 요목조목 확인하시고 따져보십시오. 또한 누가 그러던데, 누구는 얼마 받았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애매한 소리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보험회사 직원은 재량권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또 보험약관을 무시하면서 지급해 주지도 않지만 또한 피해자가 억지를 부린다고 안 될 것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합의금이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입을 잃게 된 상실 수익액과 위자료가 있습니다. 위자료는요, 병원 진단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저 15만 원에서부터 큰 부상인 경우에는요 200만 원까지 위자료로 받게 되고, 장애가 생긴 경우 후유 장애비까지 합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부상은 당했지만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합의금을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위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라서 1급부터 14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부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13 또는 14등급이 되어서 15만 원 아니면은 10등급이나 11등급이 적용돼서 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별로 통해서 1급에서부터 14급 등급까지 나눠져 있는 것이 위자료인 것입니다. 이 등급은 병원의 진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상실 수익액이 있는데, 상실 수익액은 입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던 일과 평소 생활을 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아서 상실된 수익은 없으니까 이 항목으로는 보상금이 없지만,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것이고, 결국 병원에 다니는 교통비를 통원비라고 해서 1회에 8,000원씩 보험회사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합의금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30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1회에 8,000원씩 30회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8, 24, 24만 원이 됩니다. 이때 부상급수로 하는 것이 위자료이기 때문에 30일 통원 치료 정도로 한다고 하면 많이 잡아도 10등급, 그러면 한 20만 원이 되죠. 합하면 결과적으로 부상등급 10등급 20만 원과 통원 치료비 교통비죠. 24만 원을 합하게 되면 결국은 4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통원 치료를 받는 부상을 당하고 44만 원의 합의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보험회사와 피해자께서 합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를 당하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입원한다고 하면 합의금이 무조건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으로 다친 경우라든가 차로상을 보행하다가 다쳤거나 또 피해자가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 과실이 많은 사고는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만큼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상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병원은 수입이 늘어나서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손해비라고 하는 지출이 많아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 피해자는 일하는 것보다 또 휴업 손해를 받는 것이 나으니까 입원하겠다고 하는데 결코 일하는 것보다 보험회사가 더 줄 리도 없지만 이 경우 일명 나이롱 환자로 오인받아서
보험 사기 문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요, 꼭 입원해야 될 필요가 없는 상태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합의금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향후 치료비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합의 작전이라고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이때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하고 합의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치료비는요, 보험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루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0일 정도 향후 치료기간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하루 4만 원으로 계산해도 80만 원, 5만 원으로 계산하면 또 100만 원이 되겠죠. 이때 아까 계산했던 위자료하고 이자료 20만 원 하고요. 그동안의 통원 교통비를 합하게 되면 124만 원이나 144만 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큰 부상사고 아닌 경우, 교통사고로 한 달 정도의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부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위자료와 그리고 그동안에 그 통원 치료비를 받았던 그 교통비를 합해서 1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향후 치료비를 합해서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 내용은요, 한 사고의 객관적인 예입니다. 어떤 경우도 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보험사나 피해자 모두에게 맹점과 허구가 문제로 나타납니다. 합의라는 것은요,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고는 단순한 영수증 개념이 아닙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의한 피해 보상을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가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것으로 끝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각서인 합의서인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왜 돈을 줄까요? 이것은요,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으니 합의 이후에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치료비라고 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왜 향후 치료비를 받는 것이지요? 아직 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치료비를 왜 받는 것인가요? 치료가 절대로 필요하고요. 아직도 아픈데 어차피 내야 할 병원 치료비라고 한다면 왜 불편하게 미리 돈을 받으십니까? 혹시 하루 병원비 4, 5만 원씩 받고 건강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를 내게 되면 여기에서 좀 남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요, 보험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교통사고는 결과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비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병원비 나오는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하루에 병원비로 4, 5만 원씩 쳐주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 수리도요, 정비공장에서 고치고 수리하지 않은 척하고 자동차 매매가 되던가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요, 수리한 내역을 무조건 정부 정보망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동차 수리 사실이 숨겨지지 않는 것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훤히 교통사고 환자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고 아프다고 한다면요, 계속해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합의금으로 받는 돈 이상으로 나중에 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합의금에 연연해서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이렇게 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진실성 없는 정보 등에 귀만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난 편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요, 합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어야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이지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향후 치료비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치료가 거의 끝나고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받는 것이 향후 치료비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결국 이 얘기는요,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합의는요, 서둘지 마시고 의사의 지시대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90% 정도 이상의 쾌유가 되었을 때에 합의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실성 없는 정보라든가 주위에서 그러더라라고 하는 이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의사의 소견과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은요, 일정하게 정해질 수도 없고요,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사고마다, 피해자 상태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상담해 오시는 분 중에요, 간혹 입원을 해야 하나요? 통원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또는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하는 막연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는데요. 여기에서 정확한 답이라고 한다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또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거의 끝나는 상태의 시점에 가서 합의금을 보험약관에 따라서 또 여기에 병행을 한다고 한다면 법원의 판례 등을 인용을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합의가 내일 합의하는 것보다 더 많다? 통원 치료보다 입원하는 것이 합의금이 적은 것이냐 많다고 하는 것이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 또한 모든 것이 한 예로서만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합의는 어떠한 고도의 기술이나 꼼수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합의금에 우선하여 건강회복이 우선입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요.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는 것이 합의금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오늘도 안전운전으로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하고 박리호TV 안전운전 360일 오은 운편을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